매월 200만 원씩 따박따박 연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건 80만 원 남짓.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일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 정도는 나오겠지. 막연히 기대하는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 사이에 엄청난 간극.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되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노후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 지옥의 한 단면을 보여드리고 그 냉혹한 현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믿었던 연금의 함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금 예상액을 세전 금액으로만 인지하거나 건강보험료 같은 추가 공제 항목을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퇴직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불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 그리고 꼬박꼬박 떼이는 연금소득세의 존재. 월 200만 원이면 그럭저럭 살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면 기본적인 생활은 될 것이라 믿었던 김 부장님, 가명 김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은퇴를 앞두고 김 부장님은 아내와 함께 소박한 전원 생활을 꿈꿨습니다. 퇴직하면 정원에 작은 텃밭이나 가꾸면서 아내랑 산책도 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 막걸리 한잔하면 딱 좋겠다. 매월 200만 원 정도 연금 나오면 우리 둘이 살기엔 부족하지 않겠지. 주변에서도 이제 고생 끝났네 김 부장 하며 부러워했죠. 그런데 퇴직 후 첫 연금 수령일 김 부장님은 통장에 찍힌 80만 원대의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80 몇만 원. 이게 다라고? 내가 잘못 본 건가? 몇 번이고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나름 준비했다고 믿었던 개인연금 저축 역시 세금에 운용 수수료까지 떼고 나니 정말 푼돈이었습니다. 당장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최소한의 식비조차 빠듯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가서 과일 하나 집는 것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그야말로 폭탄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웬걸. 수십만 원이 떡하니 청구되더군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작은 차 한 대랑 이 집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 거기다 믿었던 아내의 건강마저 나빠지면서 병원 출입이 잦아졌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퇴직금 모아둔 것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져 갔습니다. 이 돈으로는 아내 약값도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으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레 피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마음도 위축된 겁니다. 결국 김 부장님이 꿈꿨던 소박한 전원생활은커녕 매달 돈 걱정에 시달리며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을 넘어 김 부장님은 깊은 심리적 위축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우울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일했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노후 파산의 공포가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름 꼼꼼하게 노후 계획을 세웠다고 자부했던 박 여사님, 가명 박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연금 예상액과 지출 계획을 엑셀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하며 월 200만 원이면 나 혼자서는 충분하고도 남지. 이 정도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 라고 자신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나는 준비 다 해놨다. 너희도 미리미리 챙겨라. 하고 조언하곤 했죠.
하지만 박 여사님 역시 세후 실수령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엑셀에 적힌 숫자랑 통장에 찍힌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것저것 떼고 나니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특히 주택연금, 그거 초기 보증료에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이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계산이 다 틀어져 버렸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식, 손주들의 돌잔치,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집수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까짓것 하고 냈을 돈인데 이제는 그 돈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거기다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어요. 몇 년 전에 세웠던 생활비 계획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박 여사님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준비 다 됐다더니 하는 자녀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악착같이 살았나. 남편 없어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는 후회와 함께 남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이야기, 김 부장님과 박 여사님의 이야기가 단지 특별한 사람들의 불행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연금이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슷한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두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세후 실수령액과 퇴직 후 고정지출 변동, 특히 건강보험료에 대한 무지 혹은 안일한 예측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단에서 월 얼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연금 예상액은 대부분 세전 기준입니다. 개인의 재산 상황이나 피부 양자 유무에 따라 공제 항목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안일함, 막연한 낙관론이 현실적인 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 끔찍한 연금 쇼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 연금 진짜 얼마 받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서 본인의 모든 연금 예상 수령액을 세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숫자로 명확히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해서 예상치를 파악하고 이를 생활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은퇴 전부터 지출 다이어트와 현금 흐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비 패턴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은퇴 후에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찾아내 지출 다이어트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연금 수입 외에 소액이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투자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단,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퇴 후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원금 까먹으면 회복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한 비상자금. 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의 어려움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자금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이 자금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보험 역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는 생각보다 큰 상실감과
우울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한들 마음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돈이 적게 들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활동,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은퇴 후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연금 쇼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망하거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년층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나 금융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연금 절벽, 세후 80만 원의 배신, 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끔찍한 현실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 대신 철저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일했던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경험이 되었기를,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데 현명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